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의 FA50의 미국 진출이 꿈이 아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여겨졌던 미 보잉사가 스스로 퇴출 수순을 밟아가며 삽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잉의 T7A의 치명적인 실체가 드러나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뜬금없이 인도가 FA50이 잘 나가는 것에 대해 못된 신보를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 공군의 첫 국산 전투기인 LCA 테자스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한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군사매체 제인스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도 라자스탄주 자이살메르 인근에서 LCA 테자스 마크1 전투기가 훈련 비행 도중 추락했으며 다행스럽게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테자스 추락 장면과 조종사 탈출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들이 업로드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요. 앞서 인도 공군이 테자스를 자국의 첫 국산화 전투기로 홍보해온 만큼 논란거리가 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도는 전 세계 국방비 지출 3위 국가인데 전투기가 계속 추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홀름 세계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인도는 국방비 규모 면에서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방비 규모만 보면 우리보다 앞서는 글로벌 군사강국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대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공군 전력을 중심으로 인도군의 모습을 보면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2022년 인도 서부 라자스탄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인도 공군기가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조종하고 있던 건 미그 21 기종이었지만 사실은 인도 국영 군수업체인 힌두스탄 항공산업에서 라이센스로 생산된 메이드 인 인디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에서 추적 조사를 해보니 구소련에서 들여온 기종이 아닌 인도에서 기술 도입 생산한 기체에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이 드러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생산한 미그 21의 2대 중 한 대인 400대가 지난 60년간 꾸준하게 추락해 총 200명이 넘는 조종사와 60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힌두스탄 항공산업이 나선 테자스 개발 사업은 1980년대 중반 시작됐지만 사업 착수로부터 3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돼서야 인도 공군에게 인도됐습니다. 인도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현저히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을 비롯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려는 인도 정부의 집착과 예산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테자스의 판매 실적은 제로인데요. 인도가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2014년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FA50에 탑재된 미국산 엔진 F404를 장착했고 레이더도 이스라엘산을 탑재하면서 겨우 개발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도 공군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군사강국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테자스 판매를 기대하는 것조차 양심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인도는 내심 아니 대놓고 불티나게 팔리는 FA50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 언론들은 미 록히드 마틴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FA50은 훈련기에서 출발했을 뿐 아니라 공중전 BVR 능력도 부족하며 테자스에게 상대가 안 된다는 헛소리를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인도 언론 유라시안 타임즈는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수주전에서 한국의 FA50이 인도 테자스를 누르고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즈는 FA50 카이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으로 개발한 기체라며 FA50이 국제 전투기 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인기는 해외 유명 방산기업들이 한국 방산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자스는 FA50보다 더 본격적인 의미의 제공 전투기라며 가격도 더 저렴한 기체라 경쟁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듯 인도 매체는 FA50의 높은 인기의 배경으로 록히드 마틴의 기술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한 건데요. 하지만 FA50은 훈련기 겸 경전투기 기종 가운데 비싼 기체로 만약 FA50이 훈련기 역할만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뜨거운 인기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이는 FA50이 훈련기 역할을 하면서도 경전투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기에 엄청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면에서 FA50에 대한 인도의 반응은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 보잉사의 T7A의 처참한 실제 스펙이 공개돼 대참사를 맞이했다는데요. T7A 실전 배치가 2028년으로 또다시 1년 미뤄지면서 사기극이라며 난리가 난 건데 이에 따라 미 훈련기 사업에서 TF50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8일 미 군사매체 디펜스원은 보잉이 생산 중인 T7A의 양산 계획이 내년으로 1년 더 미뤄졌다며 이에 따라 T7A가 초도작전 능력을 갖게 되는 시점도 2028년으로 연기됐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은 2023년 T7A의 양산을 시작하려 했지만 윙락 현상과 탈출 좌석 등 비상탈출 시스템에서 엄청난 오류가 발견되면서 시점을 2024년으로 한 차례 미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일정을 1년 더 연기한 겁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무엇 때문에 T7A의 양산 일정을 미뤘는지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던 터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 공군 조달 차관보가 T7A에 당면한 엄청난 문제는 추후 상황에 따라 양산 단계 착수 시점이 또다시 변경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T7A의 부풀어진 성능에 대한 의심이 눈초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보잉이 T7A를 낮은 입찰가로 제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따내면서 어떻게든 양산만 하면 된다는 머리를 굴렸지만 결국 제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보잉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게 되면서 이익은커녕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손실액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T7A 양산 일정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보잉사와 더불어 미 공군에서 T7A에 대한 내용을 함구하고 있으며 비행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만 할 뿐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T7A 양산 일정이 1년 더 연기된다는 것에 대해 디펜스원은 T7A의 결함이 추가로 발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해 설계했던 영향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은 2025년 예정된 미 공군의 고등전술훈련기 사업과 더불어 미 해군의 전술대체훈련기, 신규훈련기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이유로 미 공군이 고등전술훈련기로 TF-50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삽질하는 보잉 덕분에 미 해군이 추진하는 고등 전술입문기와 미 공군의 전술훈련기 도입 사업에서 대한민국이 아주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T7A 성능 사기극이 드디어 들통이 나면서 쐐기를 박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사실 T7A 성능이 T50과 같은 엔진을 사용하면서도 기체 중량은 가벼워 연비가 좋고 초음속 비행이 가능하는 등 항속거리도 더 길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역시나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들통이 났는데 T7A 기골이 약해 초음속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부 연료통 크기도 작아 T50의 항속거리의 80%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며 최대 상승고도도 T50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보잉사가 미 공군의 T7A의 시제기 5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지만 이렇게 성능이 까발려지면서 세대만 납품하고 2대는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T7A의 시제기 세대를 가지고 운용평가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겨진 성능의 비밀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날 정도로 T7A 성능의 실체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투기는 아니지만 최근 보잉사의 엄청난 사건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던 칠레항 공사 LA800편이 비행 중 강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급강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사고로 승객 50명이 부상당했는데 문제의 여객기는 보잉 787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보잉의 생산 공정 문제를 알린 내부 고발자가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BBC에 따르면 보잉의 내부 고발자 존 바넷이 지난 9일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소재 한 호텔 주차장에 자신의 트럭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넷은 2017년 은퇴 때까지 32년간 보잉에서 재직했는데 2010년부터는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장거리 노선에 주로 사용되는 여객기 787 드림라이너 시리즈의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버넷은 일을 하면서 제조를 서두르다 안전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때의 상황에 대해 제조 지연을 피하기 위해 작업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쓰레기통에서 가져와 기체에 부착을 하는 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787 드림라이너의 장착 내정인 비상용 산소 마스크 테스트 결과 고장률이 25%였다고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바넷은 이러한 우려를 상사에게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보잉은 바넷의 주장을 극구 부인했으나 미 연방항공국 조사에서 바넷의 염려 일부가 정당하다고 판명됐습니다. 때문에 보잉에서 퇴직한 뒤 바넷은 보잉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법적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심지어 바넷이 사망 당일 해당 소송과 관련해 추가 신문이 예정돼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배후가 있었을지 의심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카이의 TF-50은 미 공군의 훈련기 사업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